안녕하세요. 메리트 옥션의 PT생 배상호라고 합니다.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나온 물건에 대한 임대차 권리 분석을 위해 지금 전입세대 열람서를 떼러 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이 근처에 있어서 곧 도착할 예정인데요. 지금 그 전입세대 열람서를 떼기 위해 필요한 건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300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가지고 임대차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일 물건에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모두 저에게 행운을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겸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또 권리 분석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들이나 그다음에 그 중개보조원들이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예,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이제 내가 임차할 사건이 경매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보통 낙찰되는 그 수준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의 순위를 우리가 가늠해 보면 내 임차 보증금이 안전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그 집을 임대차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은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다 날리고 내쫓겨나는 임차인들이 뭐 수백 명에 달한다. 뭐 어떤 한 지역에 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 수백 건에 한해서 그런 정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민사집행법 등을 또 충분히 공부하셔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법을 충분히 공부하셔서 권리 분석에 대한 얻은 지식을 좀 쌓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 과사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제가 부동산을 잘 이렇게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뭐 계약서 잘 쓰고 뭐 들어가면 뭐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경매를 배우다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보증금을 이렇게 집에 대해서 이제 걸어놨을 때는 그 금액이 또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이제 뭐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를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게 꼭 경매 공부하는 게 꼭 경매에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뭐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하면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좀 지킬 수.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임차인을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각각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알고 있다면 임차인들이 속썩일 때 그러니까 적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제가 볼 때 평생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내일 입찰 예정인 사건, 실제로 입찰을 하실 겁니까, 상호 씨? 네, 지금 내일이니까 한번 입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꾸 떨어진다고 어머니께서 핀잔 주시다고 하시는데, 네. 아버님, 어머님께 모르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을 잘못 세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죠. 이미 비상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야죠.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갑자기 뭐 김정은이가 우리 통일하자. 그래서 뭐 서울 수도권 이쪽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떤 호재를, 뭐 국제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자. 뭐 38선 인근에다 뭐 이런 대형 호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죠. 김정은이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직 젊어가지고 고집이 잔뜩 붙어있는 상태라서 고집이 좀 꺾이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그 PT 교육과정은 우리 그 상호 씨께 제가 다시 왜 강조드리냐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까지 네. 또 소유권 이전하는 거, 양도할 때까지 어떤 것이든지 그냥 형제처럼 물어보십시오. 아, 편하게. 네. 수백 건, 네. 한 100건 정도 채우셨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한 10,000건 정도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부동산 종목 가리지 않고 네. 닥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 내일 일정이 없으면은 법원도 입찰 법정도 같이 동의하고 또 본 사건의 임장 조사도 같이 동의하고 싶은데 사실 이 사건은 조사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네. 따라서 특별히 임장 조사가 필요가 없어요. 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임장 조사는 생략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 사건을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어떻게 어떤 사건을 입찰하려고 하는 것인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정상 사건 번호하고 지역을 말씀드리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쉽사리 어떤 건을 입찰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알아내고 요건이 좀 괜찮아 보면 나도 한번 밑밥 한번 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만한 안 해야 되는 그 어떤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성우씨 컴퓨터를 한번 보시고 네. 여러분들께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가볍게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네. 사건 보도는 그렇고요. 매각기일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네. 매각기일이 내일인데 네.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매각 규칙상 네. 10시부터 그 매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네. 이 기일 입찰표를 제출을 마감하는 그 시간을 최소 60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11시 이내에 입찰 봉투를 다 마감 제출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바쁜 일정 없으시죠? 아, 네. 내일은 이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매각 규칙상 60분은 기본적으로 주어지지만 추가 서비스 10분, 20분, 30분 추가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다. 여유 시간을 법원에서 이제 집행관이 허락을 하는데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무조건 60분 이내에 기일 입찰표를 작성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일 입찰표를 제출하실 때 뭐 준비해야 될 건 뭔지 아시죠? 네. 뭐 개인 명의로 들어가면 신분증이 되겠죠. 뭐 그다음에 인감 도장 필요 없습니다. 네. 그죠? 네. 막 도장이면 됩니다. 만약에 대리 입찰을 했을 때는 그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치렀을 때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 본인이 만약에 대리인을 시켜서 대리 입찰을 할 경우는 본인의 인감 도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상호 씨께서 직접 입찰하실 때라면 신분증하고 막 도장. 근데 도장이 잠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도장을 깜빡 잊었어요. 네. 오다 흘려버린 것 같아요. 분명히 챙겼는데 그런 경우 만약에 그 사실을 발견한 때가 시간이 충분하다. 기일 입찰표를 제출 마감하는 때까지 시간이 좀 충분하다라고 하면 인근의 법원 인근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많아요. 네.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 도장업자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도장 파면 되는 겁니다. 바로 깎아서. 네, 저렴하게 파는 방법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네. 방법이 있어요. 도장 가게 가셔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주변 한번 살핍니다. 네. 그러면 딱 간판이 보여. 무슨 변호사 사무실이 보여. 무슨 법무사 사무실이 보여. 음. 그거를 암기하고 들어가가지고 아. 땡땡땡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도장 좀 싸게 좀 하나 파주세요. 막도장 하나 급한데. 그러면은 네. 5,000원짜리가 3,000원이 됩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연기하는 게 티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기일 입찰표를 제출 마감할 때까지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러면 지장으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본 사건의 감정가 대비 이제 최저가가 이렇게 뭐 20-30% 정도씩 이제 저감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하고 30%씩 가격이 저감되는 그 지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건이 뭐 20% 저감되었다, 30% 저감되었다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다라고 추적을 해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안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치권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유치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상호 씨? 네. 유치권은 이제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
뭐 공사비라든지 이렇게 대금 정산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점유를 이제 하고 그 점유를 하면 성립이 되는 뭐 그런 이제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네. 통상 그 경매 사건에서는 공사 비용이에요. 통상 그래요. 네네. 대부분 이제 공사 비용인데 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 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예.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게 핵심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 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시 결정 전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 못하면 나가리가 됩니다. 네, 그게 핵심 그게 중에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주장하고 있는 뭐 분들하고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서 심리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 그런 부분을 어필하게 될 때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전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예, 좀 부족했고 부족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못한 분들이 실제로 공사 대금 채권을 받을 부분이 다량이 있다라고 해도 회수 못하고 그냥 인도명령 결정에 의해서 강제 집행 당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권자들 어떻게 보면은 경매하시는 분들이 뭐 적대감을 갖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권자 입장에서 이 유치권이 무조건 성립하게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치권자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치권자로서 반드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데 매수인, 경락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충분한 어떤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인이 유치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인테리어 시설 비료입니다. 네. 그래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내가 유치권 신고해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나 통상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이 얼마인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보증금이 거의 대부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소멸 기준이 저당권의 그 채권 규모가 큽니다. 네. 후순위죠. 네.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이런 사건의 경우는 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할 줄 알면 임대차 계약을 안 했고 이 보증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었죠. 네. 근데 정 이 집에 난 꼭 이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세 계약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규모만큼만 보증금을 걸고 나머지는 월 차임으로서 계산을 해서 환산해서 월세 형태로 살았더라면 후순위라고 해도 최우선 변제를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금이 100% 안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유치권을 모양새를 띠면서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제가 그 판례에 대한 요약을 잠깐 찾았는데 잠깐 읽어드리면요. 제가 이 건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어떤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당연히 일반적인 어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것이니까 그 내용 중에 5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 임대인에게 원상 회복해서 반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유치권 배제 특약입니다. 판례에 의해서 유치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지도 않고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랍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만약에 낙찰을 받아서 내부가 진짜로 이 유치권자 세입자 입장에서 주장한 대로 인테리어 비용이 이렇게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죠? 우리는 뭐죠? 행운을 거머쥔 것이고, 네. 예. 이 사람을 명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팁 하나 드리면, 이게 만약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짓이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소송을 또 소송할 건 그냥 형사건으로 그냥 고소한다라고 하면 돼요. 형사건이죠. 예. 네. 만약에 그 자기가 형사권, 유치권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죠? 유치권을 신고하고 주장하고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권리행사 방해죄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명도 끝, 이게 바로 실전 경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반환받지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유치권을 어떤 그 주장함으로써 경락인을 괴롭히려고 지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막말로 이사 비용을 다량 뜯어보려고 하는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건 형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제3의 명도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사건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추가로 살펴보고 싶어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소멸기준보다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지금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서 저당권자가 채권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낙찰이 예상되는 그 금액으로도 저당권이 전부 다 말소되지 않을 만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채권이 전체가 다 변제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 사건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한테 돌아갈 배당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그 사실을 사전에 깨닫고 유치권으로 이제 대신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이 임차인이 잘못하면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겠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 경락인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쉽게도 형사건으로 진행을 하면서 명도를 종료할 수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 좀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주비를 어느 정도 위로금조로 준비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할 때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고 입찰가를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나누겠지만 그럴 때 이주 비용도 위로금조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위로금이 또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산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끼리 또 방송 끄고 얘기를 나눠야 될 입장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메리트 옥션의 그 1:1 PT 교육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옆에 앉아서 누구든지 우리 그 교육생 중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아쉽게도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그런 정도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상호 씨 어떻게 오늘 방송에 참석해 보시니까 여러 번 방송에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조금 떨리지도 않고 뭐 괜찮죠? 네, 뭐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는 이제 뭐 대표님께 많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 곧 이제 낙찰 받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좋은 물건을 좋은 금액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낙찰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낙찰이야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조금 후퇴기에 그 접어선다, 조금 소강 상태다라고 보였을 때는 약간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본 사건도 제가 입찰가를 아주 공격적으로 쓰시란 말씀을 제가 안 드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어차피 낙찰되면 우리는 뭐 또 다른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배울 바가 있겠지만 네. 혹시나 이제 우리 1대1 PT 교육은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추가로 배울 점은 또 있다. 네. 예, 그렇죠.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그 사건마다 다양하게 배울 점이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피드백 해드리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가볍게 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사무실 와서 또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경매 배우면서 진짜 건 바이 건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속 배워 나가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PT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교육하는 친구들은 네네. 동영상 틀어주고 PT를 끝내더라고요. 아니 동영상을 듣고 혼자 입찰할 수 있나? 네, 그리고 네. 그 멘토한테 네. 자유롭게 네.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네. 그런 점도 입장이 못 된다라고 하면 그게 1대1 PT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PT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피 튀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PT 교육생들이 원하시면 제가 바짝 붙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코치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건강하시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